자, 오늘은요, 멘탈 케어 관련해서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는 왜 나는 전 남친을 잊지 못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심리적인 요인과 개선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친을 잊지 못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에서 잊지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으로 전 남친이 생각날까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시는 분들, 그래서 생각이 나서 괴롭다는 분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갇혔어. 그런데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나아지자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인도다. 와, 나는 무인도에서도 잘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 아, 풍경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무인도에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건 사실 정신이 나간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마냥 좋게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것은요, 인지하고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무인도에 우리가 갇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요. 이 암울한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SOS 신호를 보내서 구조의 손길을 받기 위해 조난당한 배라든지 물건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SOS 요청을 해보는 것.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겨가지고 언제 이 신호를 봐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허구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이 로빈슨 크루소 역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날까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인의 상황이 혼자 있는 상황, 그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고, 아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괜찮아집니까? 저 같아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상황을 먼저 인지하지 않고 자비판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인도에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무인도에 왜 갇혔지? 아니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제 어떡해? 라고 자비판만 하고 있는 게 더 나아지는 건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죠. 누굴 만나도 새로운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전 연인 생각이 더 나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심리를 분석해 보자면, 여러분이 새로운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외모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이라든지,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이 보자마자 마음에 들만한 사람은 원래부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많은 추억, 이런 안정감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가능할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상황 인지를 시켜준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왜 이런 현상을 겪는가에 대해서 심리적인 요인과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을 강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은요,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시듯이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완결 전까지는 내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이 자이가르닉 효과는 여러분이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남주와 여주가 계속해서 뭔가 서로 상황이 빗나가가지고 오해를 하고 오해가 쌓이고 계속 어긋나다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주가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 상식적이라면 대부분 드라마는 여기서 광고를 내보내고 다음 편을 예고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다음 편이 우리가 기대가 돼서 시청자들이 또 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여러분은 원하지 않은 이별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별을 완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완결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그 전의 상황, 그러니까 다시 연애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어서 그 방법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쉽게 됩니까? 편지를 써도 안 돼, 반성을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긴장감의 상태로 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남친, 전 여친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내면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안정된 것만을 추구하고 찾게 됩니다. 바로 또다시 구여친, 구남친을 찾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했나 보다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을 해서 그렇다니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애초에 내면 세계는 사랑이라는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합리화의 과정인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애초에 인간의 감정은 합리화하는 거라서 우린 사랑의 감정이 아니야 라고 연인에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애초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잊혀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것들로 묻어져 간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 자체는 인간이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이 미련을 가진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또한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한 한낱 인간입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건 이 모든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보단 부정하려 하고 자신의 감정이 잘못됐다고 자아 비판만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해결 감정이라는 것은 해결하지 않아도 나의 내면 상태가 안정화되면 자연스레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인데 미해결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다고만 생각하는 이 강박 증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조금 극복해 나가고 싶다면 행동 지침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잠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어라. 행동 지침이 이딴 식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해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멘탈리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멘탈이 좋아지지 않아요.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피지컬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잠은요, 여러분의 내면의 휴식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나 정신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들이 먼저 하는 말이 대부분 뭐예요? 참 잘 잤냐고 물어보고 잠을 어떻게 자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잠에 대해서는 제가 멘탈 관리 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멘탈 관리 편에서 잠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걸 찾아보시고요. 잠을 잘 못 자겠다면 약의 도움이라도 받아보세요. 약이 좋은 건 아닌데 잠을 못 자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휴식 또한 너무나도 이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 왔어요. 강박 증세는 스트레스 관리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멘탈 관리 편에 제가 휴식에 대해서도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팅은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자,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실 건데 소개팅을 아예 받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다르게 받으란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제가 여러분의 심리적 요인을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은 저렇게 내면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감만 찾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원래 소수였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소개팅을 받으면 전 연인이 더 생각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소개팅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빨리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즉 안정감보다는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불안정할 땐 소개팅으로 여러분의 전 연인을 잇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에게 제공하고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야 사람은 야 사람으로 있는 거야. 야 내가 누구 하나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준다고 한다면 굳이 거절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디 밥 먹을 때나 술 먹을 때 한번 데리고 나와봐. 소개보다는 대화 코드 맞으면 번호 교환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볼게 라는 정도만 얘기하시고 이성 친구 사이부터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받은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도 내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소개를 많이 받아도 되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친구를 부르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 형식으로 이성의 영역을 넓혀 나가 보세요. 이 방법 말고도 여러분을 이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드는 환경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도달했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작업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아니 시온님은 재회 상담가인데 재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재회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방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은 분명 다시 재회를 선택하던 선택을 하지 않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방구석에서 왜 힘들까 고민만 하면 당연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아니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아.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말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